안녕하세요. 오늘도 까치튜브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종로에서 곰탕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며느리입니다. 아니, 운영했다는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15년 동안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곰탕뼈를 삶고 직원들 점심시간엔 홀에 나가 주문도 받고 장사 마치고 나면 뒷정리까지 다 하는 생활을 반복했죠. 그런데요, 이 집에서는 단 한 번도 저를 사장 며느리라 불러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3대째 곰탕집을 해온 집안이에요. 시할아버지 때부터 대를 물려 내려오며 장사를 이어왔고 지금은 시부모님이 겉으로 보기엔 가게 주인처럼 앉아 계시지만 실제 가게를 굴리는 건 저와 제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가게엔 진짜 주인은 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그냥 가끔 외국에서 날아오는 시누이였습니다. 미국 유학 중이라는 시누이는 손님 한 명 받은 적도 뼈 한 조각 삶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명절마다 들어와서는 곰탕 레시피에 훈수나 두고는 휘적휘적 나가버리죠. 그 시누이를요, 저희 시어머니는 마치 신처럼 떠받들어요. 우리 지은이, 우리 딸, 곰탕집은 지은이가 물려받아야지. 그 애가 똑똑하니까 미국 박사야. 그게 시어머니의 입에 붙어 있는 말입니다. 저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항상 이렇게 말하셨어요. 넌 그냥 묵묵히 일이나 해. 장사라는 게 손맛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머리가 있어야지, 머리가. 네, 저에겐 머리가 없다고 하셨어요. 묵묵히 15년을 일했는데도 말이죠. 제가 결혼하고 시댁 곰탕집에 들어온 지 올해로 15년입니다. 처음엔 장사 도우면서 아등바등 살림도 하고 애 키우고 아무리 바빠도 집안일까지 제가 다 했죠.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그래도 시어머니가 며느리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겠거니 기대를 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우리 지은이는 얼마나 똑똑한데? 지은이는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기획사에서 명함도 받아왔어. 예뻐서 그런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지은이요, 시누이. 외국 박사과정 밟는다고 미국 갔다가 졸업도 애매하게 마친 뒤 2년에 한 번꼴로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들어올 때마다 하루 이틀 얼굴 비추고는 꼭 이런 말을 던지고 가요. 아, 이 국물은 진해 보이지만 뭔가 2% 부족한데요? 언니, 파송송 마늘종. 그거 옛날 스타일이에요. 요즘엔 좀 더 감각 있게 플레이팅 해야죠. 요즘 트렌드는 영상이에요. 유튜브 찍어야지.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금세 반응하시죠. 그러게, 우리 지은이 말이 맞다. 그런 감각은 너한텐 없는 거야. 너는 그냥 육수나 끓여. 감각은 우리 지은이가 맡을게. 그럼 저는 뭐가 되죠? 그 말 들을 때마다 손에 들고 있던 뚝배기라도 던지고 싶지만 그냥 웃었습니다. 왜냐고요? 남편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장 얄미웠던 날이 있어요. 시누이가 미국에서 오랜만에 들어온 날이었어요. 가게에서 1시간 정도 손님 구경만 하더니 저녁에 시어머니랑 소곤소곤 얘기하다가 가게 인스타그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제가 몇 가지 사진 찍어놨던 거 있어요. 그걸로 계정 만들어 볼까요? 그런데 시어머니 말이 됐어. 넌 그런 거 모르잖아. 지은이는 감각이 있어서 금방 만든다니까? 그리고는 시누이가 자기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찍은 곰탕집 첫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지은 정통 곰탕? 순. 지은 정통 곰탕? 정통은 내가 만들고 있는데? 내가 15년간 만들고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본 단골 손님 한 분이 사장님 따님이신가 봐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혀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손님들 많은 점심시간에 갑자기 주방에 들어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야, 지은이가 내년쯤 들어올지도 몰라. 그러면 너는 좀 쉬어. 이제 너도 지쳤잖아. 쉬라고요? 저를 위해 해주는 말처럼 들리셨겠지만 저는 정확히 들렸어요. 내 딸 돌아오면 너 그만둬. 그 말을 들은 직원 아주머니 한 분이 사장님, 방금 말도 안 되는 거 들었죠? 하시며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그때 저는 이제는 정말 참을 수 없겠다. 마음 깊숙이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집에서는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예요. 몸부려 일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기계 같은 존재. 그런데도 말이죠.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이 있었고 제가 지켜온 이 곰탕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곧 알게 됐죠. 그 곰탕집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저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리고 진짜법이라는 걸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과 함께
종로에 있는 한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지금껏 모아놓은 모든 자료를 파일로 정리해 들고 갔습니다. 사무실에서 만난 변호사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를 넘기며 말했죠. 이건 좀 애매하네요. 명의는 시누이 앞으로 되어 있고 세금 신고나 경영 관련 문서도 일부는 어머님 명의고요. 카드 단말기나 통장 사용 내역은 도움될 수도 있지만 민사소송으로 가기엔 입증이 쉽지 않겠는데요? 저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15년을 이 가게 지켜왔어요. 직원들도 다 알아요. 제가 이 가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장사엔 손도 안 댔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보다 증거 위주로 움직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사건은 저희가 맡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도 굳은 얼굴로 간신히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남기고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햇살이 너무 따가웠어요. 햇살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게 따가웠어요. 남편은 담배를 꺼내려다 말고 가방을 양손으로 꾹 잡으며 중얼거렸어요. 우린 그냥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하나. 법조차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왜 난 안 되는 걸까? 왜 우리만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하지? 그렇게 한참을 서성이다가 우리는 말없이 곰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더니 오후 손님 한 분이 조용히 곰탕을 드시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자주 오던 단골이었죠. 혼자 와서 묵묵히 식사하고 인사 한 번 없이 조용히 나가던 그분. 그분이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 앞에 오더니 뜻밖에도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아, 네. 맛있게 드셨어요? 예. 근데 오늘은 사장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는 그 말에 순간 당황했고 옆에 있던 남편도 말없이 그 손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조용히 명함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실은 행정민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 가게 3년 넘게 다니면서 지켜봤습니다. 사장님이 이 가게를 어떻게 지켜왔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그동안 어떤 위로보다 더 따뜻하게 들렸거든요. 그 손님은 제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받은 자료들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법이 감정을 몰라주는 건 맞지만 진심이 담긴 증거는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곰탕 국물처럼 뜨거운 진심은 결국 누군가는 알아봐주는구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은 마치 하늘 속에 내리는 한 줄기 빗줄기 같았어요. 너무 오랜 시간 억울함을 삼키며 살아왔던 제게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주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 변호사님은 곧바로 명함을 건네주셨어요. 이윤재 법률사무소 민사상속 전문 변호사. 사무실은 바로 가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우리는 그날 저녁 장사 마치자마자 곧장 이 변호사님 사무실로 향했어요. 이 변호사님, 가게에 올 땐 조용히 앉아 곰탕만 먹고 가시던 분이었지만 법률 상담을 시작하니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자료를 하나씩 넘기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15년간 가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며느리인 본인이고 직원들 진술, 단말기 명예, 물류 거래, 세금, SNS, 운영까지 대부분 사장님이 했다는 게 증명됩니다. 이건 충분히 위장이전 소송으로 가볼 수 있어요. 저는 감격했어요.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변호사님은 말씀하셨어요. 가게 명의를 시누이 앞으로 몰아준 시어머니, 그걸 알고도 방관한 시누이 모두에게 명예신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가처분 신청 넣을 수 있게 준비하죠.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바로 그 자리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집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이 가게였거든요. 그날 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전혀 그 사실을 모른 채 곰탕집에 들어와 껄껄 웃으며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아, 우리 딸은 진짜 똑 부러져. 너 유튜브에 곰탕집 브이로그 올리는 거 봤어? 이모가 막 감탄했잖니. 서울대 박사 출신이 곰탕집 한다고. 아, 그거? 그냥 재미로 해본 거야. 엄마도 알잖아. 난 가게엔 별 관심 없는데. 그래도 내 이름 간판에 들어가면 좀 봐줘야지. 아무튼 새언니는 이제 좀 편하게 살게 해드려야지. 15년이면 많이 일했지 뭐.
그 소리를 주방에서 듣고 있던 제 눈에서는 피눈물이 났어요. 아니, 이젠 분노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곰탕뼈 삶는 법도 몰랐던 내 엄마 밥상에 소잡아 대령하던 며느리야. 내가 곰탕 끓이며 땀 흘릴 때 넌 해외에서 여유 있게 커피 마셨잖아. 그런 네가 이 가게에 브랜드 감각이란 이름으로 들어온다고? 저는 못 참겠더라고요. 며칠 뒤 변호사님과 함께 정식 소장을 접수했고 가처분 신청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변호사님이 하나 더 꺼낸 카드가 있었어요. 사장님, 이 얘기 공익적으로 한번 공개해도 괜찮을까요? 정확한 정보만 담고 실명은 다 가리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이런 이야기들 올라가면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주시고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생기거든요. 예, 괜찮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며느리가 일군 곰탕집 시누이 명의로 뺏긴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사연이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라갔어요. 처음엔 조회수가 1000단위였는데 하루가 지나고 댓글이 줄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도 그랬어요. 명예 다 딸한테 줬어요. 며느리님, 응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시어머니, 시누이 진짜 너무하네. 인간 맞아? 그 영상은 일주일 만에 조회수 200만 회를 넘겼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는 저를 다그쳤습니다. 언니, 혹시 유튜브에 말한 사람 언니야? 사람들이 나보고 악질 시누이라고 해. 진짜 소름 끼쳐 고소할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저는 말했죠? 너도 언젠가는 알아야지. 남의 인생 함부로 밟아놓고 그 대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그리고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이불 속에 얼굴을 파묻고 나오질 않았고 시누이는 SNS를 비공개로 돌리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아직 법정에서 판결이 나야 했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이 싸움에서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이길 수 없었던 제가 처음으로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 이 싸움은 그동안 울음 삼키며 살아온 모든 며느리들을 대신해 제가 벌이는 전쟁이었어요. 내가 이 집 곰탕을 15년을 끓였다. 근데 진짜 국물은 지금부터였구나. 그날 아침 저는 법원으로 향하며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곰탕 진명의 도용과 부당이득 반환을 걸고 벌이는 1심 선고일.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법정에 나왔어요. 아니, 시어머니는 거의 절기 전통 의상 수준의 한복을 차려입고 나타났고 시누이는 명품 플랫슈즈에 실크 스카프를 질끈 묶 분위기 깔고 앉아있더라고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시어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유리야, 며느리가 이래도 되는 거니? 우리가 너를 얼마나 아껴줬니? 내가 너한테 소리 지른 적 한 번이라도 있니? 제가 말을 하려는 찰나 시누이가 쓱 끼어들더군요. 언니, 솔직히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이 정도는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곰탕집 그냥 이름만 제 앞으로 된 건데 그걸로 이렇게까지. 와, 진짜 피곤하다. 와, 피곤하대요. 가게 이름만 시누이 앞으로 돼 있고 실제로 일한 건 저라고요. 근데도 피곤하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양심인가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래도 네가 며느리지. 우리 집안 체면 생각해야지. 유리 결혼도 깨질까봐 걱정이 태산이다. 네가 자꾸 저렇게 사람을 들들 볶으니까 얘가 잠도 못 자고.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었어요. 어머님, 잠을 못 자는 건 제가 아니라 시누이겠죠? 곰탕집으로 유튜브도 찍으시던데 그 피곤한 와중에 SNS는 어떻게 다 하셨어요? 그때 시누이 정말 만화처럼 콧잔등이 실룩거리면서 말하더라고요. 언니, 그건 컨셉이에요. 요즘 트렌드는 아시긴 해요? 집밥도 힙하게 포장해야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곰탕집도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데 언니는 너무 고리타분하잖아요. 제가 끓인 곰탕은 고리타분하고 당신 SNS용 포즈는 브랜드 감각이군요. 그제야 남편이 못 참고 끼어들었어요. 지은아, 너는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네가 이 가게에서 고춧가루 하나라도 뿌려본 적 있어? 시누이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금세 뾰로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빠, 그럼 며느리니까 당연히 한 거죠.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순간 법정 안전체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드디어 판결 시간이 다가왔 판사가 차분하게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실질적 운영자가 원고임이 명확하며 가계명의 이전은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인용하며 상호 및 점포 운영권 또한 원고에게 귀속됩니다.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시어머니는 얼어붙은 채 입을 벌린 채로 판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 시누이는 입술을 깨물더니 조용히 외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나 이거 못 받아들여. 그 가게는 내 거였다고. 시어머니는 재빠르게 일어나 손수건으로 시누이 눈가를 훔쳐주며 말했죠.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다시 해줄게. 우리에겐 고추밭이 있잖아. 그 땅 팔아서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지. 고추밭이요? 이 와중에도 내 새끼 부자 만들기? 그 모습에 법정 안 사람들이 슬금슬금 헛기침하며 시선을 피하더군요. 결국 곰탕집은 제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간판도 명의도 모든 권리도 진짜 국물 낸 사람에게 돌아온 거죠. 며칠 뒤 저는 조용히 가게 간판을 내렸습니다. 지은정통곰탕, 철거, 진심곰탕, 며느리가 지킨 맛, 설치. 그 간판 아래 다시 줄 서기 시작한 손님들 사이에서 그 변호사 손님도 조용히 곰탕을 드시고 계셨어요. 사장님 국물 오늘도 참 깊네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살아온 15년이 주르륵 주르륵 눈물처럼 흘렀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동네에 얼굴도 못 들이밀었고 시누이는 유튜브 채널을 닫은 뒤로 SNS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곰탕집은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진짜 맛집으로 다시 입소문이 났죠. 어쩌면 진심은 말보다 느리게 퍼지지만 한 번 번지면 절대 사라지지 않는 불씨 같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곰탕집 간판이 바뀌고 그 아래로 사람들이 하나둘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진심곰탕, 며느리가 지킨 맛. 처음엔 조용히 입소문이 퍼졌. 어느 날부턴가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해주셨. 사장님, 진짜 응원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이제 좀 웃으세요. 내가 다 지켜봤어. 이 집 국물은 며느리 손맛이지 누가 뭐래도. 세상에 며느리가 곰탕 다 끓여놓고 딸이 주인 노릇이라니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 근데 사장님이 이겨내셨잖아요. 존경해요. 그 말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와닿았는지 몰라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15년 동안 묵혀있던 서름과 억울함을 조금씩 씻어내 주더라고요. 그런데 반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삶은 그야말로 폭삭 무너졌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온 지 한 달쯤 지나 고추밭 계약서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곰탕집 판권을 뺏긴 데다 부당이득 반환 금액까지 물어줘야 하다 보니 살고 있던 집도 은행에 넘어간 거죠. 얼마 안 있어 시어머니는 그 고추밭 근처 허름한 컨테이너로 이사를 했어요. 그 유명하던 종로 곰탕 사장댁이 이젠 시골 장터에 나가 반찬 하나 팔면서 우리 딸은 박사야 소리도 못하게 된 거죠.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선 이렇게들 수군거렸대요. 어이구, 그 시어머니였지? 사연살롱에 나온 그 얘기. 기가 막히더라. 며느리 없이 어찌 살려고 저랬을까? 결국은 제 발로 무너졌지.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장에도 얼굴 못 들이밀고 병원도 안 가고 밖에 나갈 땐 마스크에 모자까지 눌러 쓰고 다닌다고 해요. 병이요? 화병이래요. 본인은 안 아프다는데 병원에선 극심한 스트레스성 우울 진단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화 한 통 문병 한 번 안 갔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울던 날 그 사람은 웃었으니까. 내가 땀 흘릴 땐 그 사람은 박수도 없이 외면했으니까. 그리고 시누이는 진짜 영화처럼 한순간에 망가졌어요.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들이 몰려와 댓글창이 폭발했고 계정은 닫혔습니다. SNS도 비공개 전환, 소개팅도 못 나가고 선자리에서도 혹시 그 유튜버라며 퇴짜 맞았대요. 그리고 지인이 보내준 사진 한 장, 한적한 시골 마을 도서관 앞 초췌한 얼굴로 자원봉사 신청서를 쓰고 있는 시누이. 명품도 힐도 없이 그저 고개 숙인 평범한 여자. 그걸 보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사람은 자기 자리에 돌아가는구나. 그날 저녁 진심곰탕엔 단골 손님들이 북적였어요. 어떤 손님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제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사장님, 그 시절에 무너지지 않으셔서 참 대단하세요. 덕분에 이 국물이 더 깊어졌어요. 그 말에 15년 동안의 내 모든 분노와 억울함이 고맙게도 국물 속에 녹아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납니다. 국물뼈를 씻고 불을 지피고 장사가 끝난 밤엔 간판불을 조용히 꺼요. 그게 제 삶이고 제가 지킨 자리고 이제야 당당히 내 것이라 말할 수 있는 노력의 결과니까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진심은 국물보다 깊고 정의는 시간보다 끓는 법이라는 걸.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묵묵히 자기 몫의 국무를 지켜내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까치튜브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행복하세요. 까치.